번에 끝내는 ERP 정보관리사 생산이론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교재를 토대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제목에서 콕 집어라는 말을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책을 천천히 깊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론에서 최소 70점 이상은 받아갈 수 있게끔 빈도수 높은 문제 위주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시작할 거는 ERP 이론입니다. 네, ERP 이론 부분 들어갈 텐데요. ERP 이론은 우리 회계, 인사, 생산, 물류 네 가지 파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1급은 5문제, 1급은 5개요. 2급은 4개 들어가고 각 2점씩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생산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물류나 회계, 인사를 공부하신다라고 해도 이 부분은 그냥 요거로 다 체크가 될 겁니다. 경영 혁신과 ERP 쪽에 보시면 총 7개가 있어요. ERP 시스템 의의 및 발전 과정부터 차세대 ERP 시스템까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ERP 시스템의 의의 및 발전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요거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사적이라는 건 회사의 전체적인 자원을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 자원이 뭐냐라고 봐야 되죠. 여기 보시면 회계, 인사, 판매, 수배송, 제조, 물류 이런 것들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합한 결집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즉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 시스템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통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통합 시스템이다라는 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자, ERP 시스템의 발전 과정입니다. 이 발전 과정, 요 순서를 묻는 내용들이, 그 문제들이 예전에 나왔다면 지금은 이 순서를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의 특징들 그냥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MRP1이라는 거는 여기 자재 소요량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자재가 몇 개 필요하냐라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면 MRP2에 들어가면 이제 관리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재 소요량 계산에서 떠나서 언제 주문을 하고 또 뭐 언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맞추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가 절감에다 좀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MRP2는 이제 우리 회사 안에서 자 회사 내에서 생산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여기 제조죠. 자, 제조하고 관련된다면 이제 여기 전사적이라고 나오죠. 우리 회사 전체로 가는 게 ERP고요. 자, 확장 ERP라는 건 이게 이제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확장 ERP는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회사와 연결된 뭐 거래처라든가 이런 뭐 고객이라든가 전체를 다 관리하겠다 그래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장 ERP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순서는 그냥 쭉 MRP1, MRP2, ERP, 확장 ERP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때 뭘 얘기하는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MRP1은 자재 소요량이고요. 자, MRP2는 제조 자원 관리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목적이라는 거. ERP는 앞장에서 보셨다시피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 그리고 확장 ERP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거래처라든가 고객들까지 다 확장해서 관리하겠다가 확장 ERP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절이라 그래서 ERP 시스템의 구축 절차인데 이것도 순서도 나오지만 요 각 부분이 뭘 얘기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분석하고 설계, 구축, 구현 요 4단계의 순서도 보셔야 되고 자, 밑에 이제 분석 단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분석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자, ASIS 파악이라 그래서 현재의 업무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을 가지고 TFT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TFT 결성한 사람들이 현재 시스템의 문제 파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목표와 범위 설정하겠죠.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요 ASIS하고 TFT 결성한다.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고 분석 단계의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겠죠. 자, 설계에서 이제 분석에서 현재 업무를 파악했잖아요. 그럼 설계에서는 이제 미래 어떻게 업무를 짤 것인가. 그래서 이걸 우리 to be proc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ERP는 전사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패키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 다 묶어놓은 그 패키지 프로그램인데 그 패키지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해야 할 미래 업무하고의 차이를 일단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설치하고 패키지 파라미터 설정이라는데 그 패키지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전체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파라미터 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하고 사이에 뭐 어떤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발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개발하거나 수정하는 걸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포인트는 이 to be process하고 커스터마이징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설계를 하고 이제 구축을 하면 여기서 나와 있던 것들을 여기 패키지 파라미터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요. 뽑아서 모듈을 조합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to be process에 맞게 모듈을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구축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모듈 조합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현을 할 때는 시스템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각 순서에서 분석 단계에서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지, 설계에서 나오는 용어들, 구축에서 나오는 용어들, 뭐 구현은 거의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용어들하고 좀 연결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갈게요. 자, 3절입니다. ERP 시스템의 장점이 도입 시 고려사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장점이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ERP 시스템이 패키지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었는데 그 기능을 패키징할 때 다양한 산업에서 최적의 업무 가능들을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ERP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업무 재설계를 수행해야 ERP 구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업무 재설계라는 건 아까 우리 분석 단계에서 하듯이 우리 업무 파악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업무를 좀 복잡한 것들 또는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시키는 것들 이렇게 재설계를 한 후에 ERP 그 패키지인 ERP를 갖다 놓아야지 훨씬 더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 이걸 가지고 나와요. 구축 전에 혹은 구축 후에. 사실 ERP를 먼저 설치를 하고 업무 재설계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구축 성과가 극대화라는 말이 보여요. 이 얘기는 업무 재설계가 돼야 거기에 맞춰서 ERP에 필요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체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라는 거요. 다음 3번이요. 그리고 아무래도 통합 시스템이니까 뭐 재고가 언제 필요하고 언제 쓰고 또 생산에서 그 재료가 늦게 들어와서 지연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재고 비용 혹은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를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순서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단계이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ERP 시스템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러면 도입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투자 단계고요. 우리가 이제 ERP를 도입하자라고 의사결정이 나면 이제 그때 구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구축할 때 기업에 적합한 ERP가 어떤 것인지 비교해서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사적 시스템에 대한 변화 관리와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얘가 TF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 분석 단계 있었죠. 구축 절차 중에서 그 절차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구축을 하고 나면 실행을 하게 되겠죠. 자, 실행을 하는데 이 사용자 교육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잘 실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자, 확산이라는 건 ERP를 활용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한 개의 기능을 썼다라고 하면 여기서 필요한 연결되는 다른 기능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구축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구축하고 거기에 이렇게 확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ERP 시스템의 특징은 크게 기능적 특징이 있고요. 자,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기술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을 섞어놓고 다음 중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장 많아요. 자, 기능적 특징부터 본다라고 하면 기능적 특징은 말 그대로 내가 쓸 때 어떻게 좀 잘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능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중복 업무의 배제요. 그래서 아까 업무 재설계를 하는 이유는 똑같은 일을 부서마다 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업무 재설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ERP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 체계 바로바로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라미터 설정 위한 개발 효과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통합 시스템 패키지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있을 때 여기 어떤 인식표들을 달아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할 때 갖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4번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을 수용할 수 있고요. 선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의한 BPR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다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 이제 BPR 지원이라는데 이게 업무 재설계였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 요거죠.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 자, 요거 가지고 업무 재설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 정보 제공하고요. 경영 조기 경보 체계 구축인데 요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저희 이제 물류 쪽에 가시면 영업 쪽에 여신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신이라는 거 외상을 얼마를 줄 거냐가 여신인데 여신의 한도를 잡아놓고 나서 그 한도가 넘어갔을 때 여신이 초과됐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그런 기능, 단순하게 그런 기능으로 봤을 때 조기에 그런 경보 체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픈이기 때문에 개방성이라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방성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자사 것만 아니라 여러 회사 제품을 조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명 경영의 수단인데,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전사적 자원을 다 볼 수 있잖아요. 흐름을. 그래서 투명 경영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능적, 자, 쓸 때 좀 편리한 기능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장에 있는 기술적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가진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장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뽑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4세대 언어 개발로 해서 케이스 툴도 일종의 케이스가 우리 어떤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거 가져가서 채택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객체 지향 기술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환경에 이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타입 환경 구성이다. 요거는 우리가 인터넷만 된다라고 하면 어디서나 연결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기능적 특징보다는 기술적 특징의 개수가 좀 작아요. 그래서 요걸 좀 익숙해지시면 두 개 중에
골라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ERP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업무 기능이고요. 여기 확장 기능인데, 자,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 그 단계를 볼 때 ERP가 있었고 확장 ERP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확장 ERP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정보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생산관리, 재무관리까지 다 요게 전사적 자원이 되는 거죠. 자, 시스템 관리까지 해서 업무 기능으로 볼 거고요. 여기에 이제 POP, 포스 시스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슈퍼 같은 데서 포스 찍으면 그걸로 재고 관리하는 거. 재고 관리고요. CRM은 이제 고객 관리하는 거. 자, SCM은 우리 회사를 비롯해서 이게 망 관리입니다. 공급망 관리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되는 구매처나 판매처, 고객까지의 어떤 시스템의 흐름,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자, 그룹웨어, 한번 화면으로 전체 그래프나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능한 게 이제 ERP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뭐 크게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자, 이제 6절 확장형 ERP 시스템인데 몇 년 전까지는 앞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요즘은 이제 이 뒷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셔야 되고요. 자, 확장형 ERP는 크게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하고 자, SM 시스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요거 아까 우리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을 섞어 놓고 고르듯이 여기서도 얘네 둘 섞어 놓고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좀 보셔야 돼요. 이 비즈니스는 지식 경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경영자 정보 시스템, 고객 관리, 공급망 관리, 전자상 관리인데 이 비즈니스 제일 중요한 건 요거 3개 정도 좀 봐주시면 됩니다. 고객 관리, 공급망 관리, 전자상 관리. 이 3가지가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서 우리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고요. 자, SM 전략적 기업 경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과 측정 관리하고 활동 기준 경영 요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 측정 관리, 부가가치 경영, 전력 계획 및 시뮬레이션 이렇게 있는데 요거 4개, 6개인데 요 단어 여기선 요거 3개, 여기선 요거 2개 정도만 잘 봐주시면 요거 섞어놓고 고르는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자, 7절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ERP입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되어 있고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접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쉽게 다른 장비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이동할 수 있어서 장비 관리 업무와 PC 및 서버 자원 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서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필요한 거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고요. 3번도 뭐 결국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 자,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점이라면 언제든지 컴퓨팅 자원에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실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내가 그쪽에서 필요한 걸 했는데 그쪽에 있는 환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설치하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요런 거는 단점입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터는 주로 이제 장점을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 3개, 사스, 파스, 아이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요거 내용들을 좀 보시면, S가 소프트웨어고요, P가 플랫폼이고,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짓는 거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자, 이 IaaS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집을 지을 수 있게 좀 평평하게 하는 게, 우리가 인프라 얘기할 때 도로 놓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aaS에서 보면 저장장치요. 자, 저장장치 또는 뭐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장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게 IaaS고요. 자, 그다음 파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이렇게 어떤 형태의 바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파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토대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스는 자 이렇게 토대 위에다가 집을 아예 지어가지고 주는 거죠. 집을 지면 자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여서 전체 내가 쓸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거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좀 거꾸로 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걸 좀 보셔야 돼. S 소프트웨어, B가 플랫폼, 자 인프라스트럭처 요거 좀 봐주시면 크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개념 잘 못 잡을 때 저장 장치하고 좀 연결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ERP 클라우드의 특징입니다. 저 앞전에서 봤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는다라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해야 되며 클라우드 ERP로 지능형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지능형이 뭐냐는 여기서 보시면 디지털 지원,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예측 분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능형 기술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전환할 때 우리가 다 개발한다라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클라우드 이용하면 이런 것들 받아서 바로바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우리가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죠. 자, 그리고 전문 컨설턴트 도움 없이도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오시면 이제 차세대 ERP 시스템. 차세대 ERP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게 되면 생산관리 시스템, 전사 자원관리, 자, 제품 수명주기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생산 과정을 체계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어서 빅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와 예측 분석이 가능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이런 빅데이터하고 분석 기술을 해서 생산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고요. 또 ERP하고 연계해서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계속 또 여기도 빅데이터 활용해서 새로운 업무 개척이 가능해지고요. 또 비즈니스 간의 융합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확대도 가능하다. 차세대 ERP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의 융합으로 전략 경영 등의 분석 도구를 추가하게 돼서 여기 보시면 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요즘 요거 잘 나와요. 요게 요거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단어들을 좀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몇 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입니다. 분석이죠, 애널리틱스. 자, 이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 차세대 ERP에서 빅데이터가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보시면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정량 분석과 광범위한 데이터의 이용을 말한다. 빅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요. 조직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기초로 최적 또는 현실적 의사결정을 위한 모델링을 이용하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질의 및 보고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 분석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수학적으로 정교한 수준의 분석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과거 데이터의 분석뿐 아니라 이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 제안과 미래 사업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요. 자, 여기서 가장 잘하는 거 이겁니다. 자,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한다라는 거죠. 어떤 딱 정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데이터까지 모두 다 그 분석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미래 예측을 지원해주는 데이터 패턴 분석과 예측 모델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가공이죠. 데이터를 가공해서 고차원적인 분석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리포트는 우리 그 리포트 이렇게 정리해서 주는 게 리포트죠. 리포트고요. 그 다음 쿼리라는 건 걔가 어디서 우리가 자료를 얻었는지 알림은 뭐 알림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대시보드라는 건 화면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스코어 카드라는 건 점수표기 때문에 어떤 성과 평가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데이터 가공이었죠. 그 데이터 가공을 해서 예측 모델링과 같은 진보된 형태의 분석 기능도 제공하는 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건데, 자, 여기서는 뭐 읽으면 다 그럴듯한데 요게 문제에 나오는 것들 요거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RP 도입 효과와 필요성입니다. 여기 효율성에 극대화하죠. 어떤 효율성이냐? 운영과 배분과 자, 정보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입니다. 정량적인 측면은 뭐 대체적으로 비용 절감하는 거에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정성적인 측면이라는 건 수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좀 시간을 단축하는 거고요. 프로세스 자체를 단축하고요. 자, 구성원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거죠. 증되니까. 자, 고부가가치 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업무의 정확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기업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증대시킨다. 이런 것들이 정성적인 측면이라면 정량적인 요거 수치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요. 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인원 감축이 가능하고 자, 인건비 감소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성적인 측면, 정량적인 측면인데 이 부분은 빈도수가 좀 낮아요.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RP의 필요성입니다. 자, 필요성. ERP 시스템은 각 부서가 정한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요. 2번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다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복 업무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표준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재무회계, 원가행위 등의 회사 업무 전체를 한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다. 우리 통합 시스템이라는 얘기 ERP에서 했었어요. 자, 그거 하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투명 경영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갖추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앞장에서 봤던 정성적, 정량적 측면에서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것도 크게 빈도수가 높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자, ERP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이 수업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이론 보고 거기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볼 건데요. ERP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시스템에서 5문제, 4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고 문제를 보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앞에 ERP하고 관련된 기출에 나왔던 좀 문제들을 쭉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클라우드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ERP 도입에 관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건 다가가기 힘들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클라우드는 뭐예요? 언제 어디든지 접속해서 원하는 거 내려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IS, PaaS 활용한 ERP를 하이브리드 ERP라고 한다. 자, 왜냐하면 우리 그 SaaS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하면 그 SaaS를 얘기하는데 이 IS나 PaaS는 그 SaaS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이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로 ERP를 제공하는 거 서비스죠. 자, 서비스. 자, SaaS ERP라고 한다. 맞을 거고요. 4번 클라우드 ERP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선택 적용한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다. 우리 파라미터라는 거 있었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 찾아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 2번 갈게요. 자, 다음 중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얘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이요. ERP 구축에 필요한 IT 인프라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려주는 것. 인프라죠. 인프라 자원은 걸 IaaS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 될 거고요. 2번, ERP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파스라고 한다. 여기 보시면 플랫폼 나왔어요. 자, P죠. 요거 맞는 게 되겠네요. 자, 파스에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요게 좀 문제네요. 스토리지. 요거 저장 장치죠. 자, 저장 장치는 얘하고 연결해야죠. IaaS 연결해요.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기업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인 ERP, CRM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 나왔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받는 거 SaaS죠. 2번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나왔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다음 중 차세대 ERP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기술에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얘도. 자, 1번 볼게요. 현재 ERP는 기업 내 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이거 단위별 업무 처리를 강화한다. 자, 우리가 통합 시스템이라 그랬거든요. 볼게요. 통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단위별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자, 제조업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자동화 구현하고요. 그래서 생산 자동화와 ERP와 연계해서 선제적인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거 우리 차세대 ERP 쪽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다음 3번. 차세대 ERP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기술과의 융합으로 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한다. 맞을 거고요. 4번. ERP에서 생성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 개척이 가능해지고 비즈니스 간 융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맞겠네요. 그래서 4번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ERP 아웃소싱의 장점입니다. 자, 아웃소싱, 다른 곳에다 맡긴다는 거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자, ERP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약간 시간적이거나 이렇게 부족해서 외부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ERP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뽑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요. 자, IT 아웃소싱 업체의 의존성, 종속성이 생길 수 있다는데 생길 수 있긴 해요. 우리가 계속 그쪽에다 생길 수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쪽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웃소싱은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생긴다라고 하면 얘는 단점이죠, 단점. 여기서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은 단점이기도 하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4번. ERP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의 부족에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겠다.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 맡기는 거니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석이었죠. 가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나오죠. 구조화된 데이터만 활용한다. 구조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 모두 활용한다. 이런 거 나왔었어요. 자, 2번. ERP 시스템 내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ERP 핵심 요소가 됐다. 우리 빅데이터 중에서는 너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만 볼 거니까요. 자, 3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지리 및 보고와 같은 기본적 기술 분석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수학적으로 정교한 수준의 분석을 지원한다. 자, 4번도 요거는 한번 예측 모델링과 같은 진보된 형태의 분석 기능 제공한다. 그래서
6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어요. 자, ERP 시스템 내에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자, 가로죠. 가로는 구조화된 데이터 보이네요.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한다. 이거 연결하면 뭐요? 3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하고 연결한다라고 봐주시면 문제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자, 8번이요. 다음 중 ERP 장점이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ERP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최적의 업무 가능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담고 있다. 자, ERP가 패키징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들만 모아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가 맞을 거고요. 자, 2번 ERP 시스템은 구축 후에 업무 재설계를 하면 그 ERP하고 우리 업무하고 또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축 후가 아니라 우리 전이었죠. 전.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ERP는 모든 기업의 업무 세서를 개별 부서원들이 분산 처리하면서 동시에 중앙에서 개별 기능을 통합으로 관리한다. 맞을 거고요. 자, 차세대 ERP는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 맞겠죠? 9번이요. 자, 다음 중 ERP 시스템 구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번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지원한다. 자, 중복 업무 폐지하고 좀 단순화시키는 거죠. 자, 2번 ERP 시스템의 유지 보수 비용은 ERP 시스템 구축 초기보다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ERP는 패키징이기 때문에 이미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갖다가 우리가 쓰기 때문에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유지 보수 비용이 덜 들죠.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초기 구축 단계에. 그래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2번이 아닌 거죠. 자, ERP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업무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고요. 자, 4번 ERP 구현으로 재고 비용 및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를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9번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0번입니다.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 화면, 필드, 그리고 보고서 등 거의 모든 부분을 여기 보셔야 돼요.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현하는 거. 기업한테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용어들 한 번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정규화라는 거 보시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중복성을 제거해서 이상 현상을 방지하는 것. 요거 이제 나오는 거에서 여기서 요거 보시면 돼요. 중복성을 제거하는 거. 자, 그다음 트랜잭션은 뭐냐면 하나의 단위로 수행되길 바라는 업무 수행 단위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하나에 세팅해 놓으면 요런 단위들을 얘기하는 게 트랜잭션입니다.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은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이런 거 했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얘를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인식표들을 담는 거죠. 이 인식표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다음 중 ERP 구축 전에 수행되는 단계로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시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가는 점증적 방법인데, 보세요. 프로세스를 개선해 간다라는 거 요거죠. 프로세스 임프루먼트.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ERP와 CRM입니다.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CRM은 고객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ERP와 CRM 간의 통합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겠죠? 자,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백오피스 시스템이다. 그래서 뒤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CRM은 기업의 고객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이다. 고객하고 대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예요. 자, 그럼 4번이겠죠.